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6번째 시간으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력학 1법칙에서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다뤘고요. 요 2법칙에 오면 이제 우리가 그 프로세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연력학적 현상들은 에너지 보존과 이 프로세스의 방향성이 모두 만족되는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연력학적 사이클을 구성을 했을 때 요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 효율 이런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theoretical limit, 내가 성능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극한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100%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한 70%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 손실을 보면 더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 효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개념이 이제 연력학 2법칙이고 여기에서 이제 엔트로피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차차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좀 개념들이 이제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서멀 에너지 레저보이어라는 열적 에너지 저장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바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열량을 빼거나 그 열량을 넣어주더라도 이 바디의 온도가 이제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멀 에너지 리저보이어라고 부르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센서블 힛 영역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텐트 힛 영역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블 힛은 우리가 뭐 Q는 CM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요 서멀 캐패시티가 워낙 커서 요 델타 T가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레이텐트 힛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투페이즈 상태. 이렇게 되면 역시 온도가 컨스턴트한 상태에서 요 상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시스템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우리가 서멀 에너지 레저보이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뭐 대기가 있고요. 뭐 강물이 있고 뭐 호수가 있고 뭐 바다가 있겠죠.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이제 열기를 배출할 때 이런 데다가 이제 흘려보내거나 하면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강물의 온도가 바뀌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두 개인데 이 레저보이에서 열량이 나가면 얘는 이제 소스가 되는 거고 이 레저보이로 열량이 들어오면 얘는 이제 싱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이클 구성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열기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경험으로 알 수 있는데 열이 발생했을 때 그 열을 의미 있는 웍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사실 웍을 hit으로 바꾸는 거는 100% 가능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마찰력이 발생해서 열로 간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hit을 웍으로 바꾸고 싶으면 사실은 자연적으로는 안 돼서 요 hit 엔진을 구성을 해서 강제적으로 저 열을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사이클을 좀 구성을 할 건데, 먼저 하이 템퍼러처 레저보이어 소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우 템퍼러처 마찬가지로 레저보이어 때는 싱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힛 엔진이 하나 있고요. 하이 템퍼러처 소스에서 열량을 이렇게 뽑아서 일부는 요 힛 엔진을 통해서 웍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여기가 Q인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웍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요 남는 열이 요 싱크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요게 사이클이 구성이 된 힛 엔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사이클도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사이클을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에너지 소스를 이런 퍼널스를 하나 놓고 연료를 태우면 여기서 열량을 계속 이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이렇게 보일러를 구성을 하고요. 이 보일러에서 나온 거를 터빈으로 보내서 팽창을 시키면 여기서 그 웍이 나오죠.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컨덴서로 보내서 열교환을 시키면 여기서 열량이 이제 레저보이어로 빠져나가겠죠. 에너지 싱크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기로 이렇게 방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녀석을 다시 펌프로 보내서 펌프에 웍을 넣어주고 보일러로 돌려보내면 요 내부에서 워터가 뱅글뱅글 돌면서 요 사이클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고, 요때 웍의 넷 아웃은 터빈에서 나오는 아웃이 있지만 펌프에는 또 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차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Q인 빼기 Q아웃, 정확히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는 스테이트인데 그 에너지가 사이클로 한 바퀴 돌아오면은 델타 에너지는 0이 되니까, 그러면 그 넷 hit하고 힛 트랜스퍼하고 넷 워크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저 워크아웃 마이너스 워크인이 Q인 마이너스 Q아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저 열기관의 서머 이피션시를 계산을 해보면, 이피션시라는 거는 들인 열분에 나온 웍이 되니까, 그러면 나온 웍의 네트는 들인 열량 빼기 나간 열량이고, 그러면 1-Q인분의 Q아웃이 돼서 그 말인즉슨 핫 레저보이어의 열에서 나온 열량 분의 로우 템퍼러처 싱크로 들어가는 열량의 그 비를 1에서 빼주면 효율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열기관 힛 엔진의 서머 에피션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은 경험의 학문이니까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있는데요. 켈빈 플랑크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자연계를 잘 관측을 해봤더니 절대 깨지지 않는 뭔가 명제가 하나 이제 나온 건데,
그거를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서머 에너지 레저보이어에서 QH를 이렇게 뽑아서 지금 요 힛 엔진으로 보내는 컨셉이죠. 그러면 힛 엔진에는 요 4개의 컴포넌트가 요 안에서 뭐 워터든 이런 유체가 뱅글뱅글 돌면서 사이클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게 가능할까? 즉 들인 열량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얘는 0이고 모두 다 100% 힛을 웍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이클 구성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그리고 자연계에서 관측을 해봤을 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도 이걸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서 이건 그냥 법칙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향후에라도 누가 나와서 이거를 깨트리면 사실 이건 깨지는 건데, 아직까지 이 법칙을 깬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게 그냥 법칙처럼 굳어진 거고. 그러면 요게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이 100% 효율의 열기관은 불가능하다는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뭐 이게 가능하면 사실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열기관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집에 뭐 에어컨, 냉장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리프리저레이터가 있고, 또 에어컨을 겨울에 반대로 돌리면 이제 난방기가 되는데 히펌입니다. 열기를 이제 펌핑해가지고 이제 실내로 들여보내주죠. 그러면 이런 냉동 사이클을 보면은 열기관이랑 똑같고, 원리는 서라운딩 미디엄이 하나 있고, 요번에는 열량이 저 고온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냉동을 하려고 하는 이제 스페이스에서 열량을 이제 뽑아내죠. 그러면 여기에 냉동 사이클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컨덴서에서 열량을 버리고 이베퍼레이터에서 열량을 이제 흡수하죠. 그래서 여기에 컴프레서로 이제 웍을 줘서 압축을 한 다음에 고온 고압의 유체로 만든 다음에 열량을 버리고 나서는 익스펜션 밸브로 팽창을 시켜서 다시 저온 저압으로 이제 냉매의 물성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똑같이 개념도로 그려보면, 여기에는 warm environment가 있고 at TH가 이제 TL보다 크고요. 여기는 cold refrigerated space가 있는데 TL 온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열량을 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낼 건데, 요 냉동기 리프리저레이터에서 웍을 이제 외부에서 받아서 요 4개의 컴포넌트로 뱅글뱅글 돌리면, 냉매를 이렇게 돌리면 리프리저레이터 사이클이 돼서 저렇게 저열원에서 열량을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열원 쪽은 차가워지니까 뭐 냉장고처럼 에어컨처럼 쓰는 거고, 저 고온부에서 쓰면 히펌이 돼서 난방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효율이 있을 텐데, 그 열기관의 서멀 이피션시랑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COP라는 이제 효율 이제 수치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COP의 리프리저레이션의 COP는 들인 1분의
뽑아낸 열량, 들이밀은 열량의 차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효율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힙펌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고열원 쪽이니까 힙펌의 COP는 들인 1분의 고열원에서 뽑아 올린 열량, 그러면은 이렇게 또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 힙펌의 COP는 항상 냉방할 때 냉동 COP보다 1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또 있는데,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라고 켈빈 플랑크 스테이트먼트 같은 또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있는데, 얘는 어느 현상을 본 거냐면, 이 냉동 사이클을 이제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두 개 열원에서 결국은 QL을 뽑아서 QH로 넣어주고 싶은 건데, 여기에 이제 리프리저레이터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웍을 넣어주는 건데, 이제 이 웍을 0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구성할 수가 있나? 이걸 본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NO. 이 말인즉슨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에너지가 흘러간다, 열량이 흘러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냉장고에 전기 코드를 꽂을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차가워지고, 이런 거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다. 누군가 이걸 깬다면 연력학 법칙이 바뀌겠지만 아직까지 이걸 깬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근데 이게 물리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럼 열기관에서 스테이트먼트 하나, 냉동기에서 스테이트먼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는 정확히 일치를 한다, 등가의 스테이트먼트다, 이제 이런 게 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하이 템퍼러처 레저보이어가 있고 TH고요. 여기에 로우 템퍼러처 리저보이어가 있고 TL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QH만큼 뽑아서 힛 엔진을 하나 돌립니다. 그런데 이 힛 엔진이 효율이 이제 10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W넷이 QH하고 똑같이 나가죠. 그럼 요거를 냉동기로 받아서 여기서 열량을 퍼 올립니다. 그러면 QH를 받아서 QL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QH하고 QL이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요 왼쪽 거는 지금 켈빈 플랑크 스테이트먼트를 위배했죠. 어디서 위배했냐면 힛을 웍으로 100% 바꾸는 효율 100%짜리 힛 엔진은 없다라는 지금 가정을 위배했잖아요. 그럼 요게 좀 가공을 해보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제 여기는 똑같고 자, 저 하이 템퍼러처 입장에서 보면은 요 QH가 나갔고 QH 플러스 QL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가고 들어온 걸 따져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QL만 들어오고 있는 셈이죠. 사실 QH는 나가고 들어온 게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리프리저레이터하고 여기에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여기가 TL이고 여기가 TH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 위배 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켈빈 플랑크 스테이트먼트를 위배한 사이클을 구성하면 그 결과가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를 위배하게 되고, 반대로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를 위배하는 그림을 그려도 그게 결국 켈빈 플랑크 스테이트먼트를 위배하게 되니 이 두 가지는 결국에 같은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느 쪽을 위배하든지 뭐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트만 가지고 다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편의상 열기관에서 스테이트먼트 하나, 냉동기 쪽에서 스테이트먼트 하나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다 뭐냐면 100% 효율을 갖는 열기관도 없고 100% 효율을 갖는 100% COP를 갖는 냉동기도 없다. 이제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도 관측을 했고 스테이트먼트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네,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가역성이랑 이제 카르노 사이클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